수학을 사랑하는 꿈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주하는입니다. 오늘은 합성함수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말대로 함수를 합성했다는 거예요. 두 개의 함수를 합성했다는 거야. 알겠죠?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합성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 합성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럼 시작합시다. 시작! 합성함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말대로 함수를 합성했다는 얘기죠. 합성했다면 합했다는 얘기야. 근데 함수를 하나 가지고 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합성함수는 보통 이제 두 개 이상의 함수를 합성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x에서 y로의 함수 f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원소를 x, 여기에 원소를 y라고 하면 우리가 했던 게 이런 거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원소를 대응시키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y는 뭐예요? 그렇죠. f라는 함수에 뭘 집어넣은 거야? x를 집어넣은 거니까 f에 x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집합을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이제는 아까는 요게 정의역이었고 이게 공역이었죠. 근데 이제 반대로 공역이었던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인 g라는 함수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 있는 원소를 스몰 g라고 해볼게요. 당연히 그럼 여기서 또 선택되어진 얘를 이쪽으로 대응을 시키겠죠. 그럼 이 g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어떤 함수에 집어넣은 겁니까? g라는 함수에 y를 집어넣은 것이니까 얘는 g에다가 y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y는 아까 뭐라 그랬죠? fx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뭐야? g에 f에 x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봐봐요. 지금 두 번의 함수를 거쳐갔잖아요.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 두 번의 함수를 거쳐갔는데 여기서 두 번 거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쪽으로 바로 가는 함수,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자. 그렇게 얘기해서 이거를 이름을 어떻게 짓기로 했냐면 g.f라고 짓기로 했어요. 왜 g.f냐? 선생님 여기 f를 먼저 하고 g를 했으니까 f.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f.g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왜 이렇게 하기로 했냐면 여기 보면은 결국은 gf 이 순서로 있죠. gf. 그렇죠? gf 이 순서로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적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도트라는 기호가 바로 뭐냐면 도트라는 기호가 합성을 했다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성을 하는 순서는 어떤 순서가 되냐면 이쪽으로 가는 순서가 되겠죠. F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G를 하는 이 순서가 돼요. 자, 지금 이렇게 봐서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죠? 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세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물론 세 집합은 다 똑같이 생겼네요. 뭐 어찌됐든. 자, 그러면은 여기서 1로 가는 함수를 F, 1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뭐 대응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요때 우리가 f와 g를 합성한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나타낸다고요? 그렇죠. g.f라고 한다 했죠. 이 함수에다가 우리가 뭘 집어넣어 볼 거냐면 이제 정의역에서 1을 하나 골라서 집어넣어 볼게요. 자, g.f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이 도트라는 걸 없애면은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g.f, gfx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니까 이거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f의 1이 얼마냐? f1이 얼마예요? f1이 요걸 어디로 갑니까? 2로 가죠? 그럼 얘는 뭐예요? g의 얼마가 되니까 g의 2인 거야. g의 2는 또 뭐야? g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럼 2는 어디로 가요? 보니까 1로 가네요. 그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답 1이.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g도 또 이제 요 합성함수에 이제 2를 집어넣어 볼게. 그 얼마냐? g의 f의 2죠. 자, f의 2는 얼마인가요? 자, 2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g의 1이죠. 그럼 1은 어디로 가?
1로 가죠. G를 통해서는 그럼 얘는 답이 1이 됩니다. G.F에 3 해볼까요? 다 똑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자, G, F의 3이랑 똑같은 것이고요. 그럼 F3은 얼마가 돼요? 3은 어디로 가? 3으로 가네요. 그럼 얘는 뭐야? G, 3인 거고. 그럼 G라는 걸 통해서 3은 어디로 가냐? 2로 가죠. 그럼 얘는 뭐예요? 2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G.F의 4도 해봅시다. 자, 이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잠깐 멈춤 누르고 한번 해보세요. 자, 볼게요. G의 F의 4는 얼마냐? 자, 그러면 뭐예요? F4가 얼마입니까? 4는 F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4로 가죠. G, 3입니다. G4, 4는 어디로 갑니까? G를 통해서 3으로 가죠. 얘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니죠, 그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아까 합성함수를 잠깐 설명한 걸 다시 보면은 G.F라고 하는 이 함수의 정의역은 뭐예요? 정의역. 그렇죠? 뭐 이게 정의역이죠. X가 정의역이잖아. 맞죠? 제일 처음 들어가는 얘가 정의역의 원소잖아요. 그죠? 공역은 뭐겠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Z가 공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금방 푼 문제에서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도 각각 구해봅시다. 자, 정의역은 뭐죠? 여기서? 그쵸? 이 집합이 정의역이죠. 공역은 맨 마지막에는 얘가 공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2, 3을 원소로 가지는 게 뭐예요? 얘가 치역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함수들을 통해서 똑같이 G.F 합성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G.F의 함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G.F에 당연히 X를 집어넣은 이게 뭐냐는 요 얘기입니다. 요걸 물어본다는 얘기는 자, 그럼 요게 뭐랑 똑같다 그랬죠? G.F의 X랑 똑같다 그랬죠. 여기서 fx는 뭐예요? 얘가 fx죠. 그럼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g에다가 fx는 2x-1이죠. g는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gx가 마이너스 3x 플러스니까 g 뭐시기는 x 자리에 이 뭐시기만 집어넣어주면 되죠. 자, 그럼 얼마입니까 결국? 그렇죠. 마이너스 3에다가 2x-1 플러스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이 놈이 G.F가 되겠네. 따라서 G.F의 X 보통 이제 요거를 새로운 함수기 때문에 가로를 쳐서 여기 X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5라는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원래 만약에 여기서 G.F의 1을 구한다고 해봐요. 두 개의 함수를 써보면 여기는 F의 1이 될 것이고요. F1은 얼마냐면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1 집어넣으면 1이죠. 그럼 G의 1이죠. G의 1은 여기다가 또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처럼 만약에 미리 이렇게 합성 함수를 구해 넣어버리면 너무 편하죠. 뭐가 편하냐? G.F1이 얼마냐?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만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 1 바로 나오죠. 맞죠? 이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F를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F.G도 한번 구해보죠. F.G라고 하는 거는 G 먼저, 순서가 항상 이렇게 된다 그랬죠. G를 먼저 하고 나서 F를 한 이 함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F.G에 가로치고 X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뭐랑 똑같냐? F의 GX. 그럼 GX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GX는 뭐예요? 예종 그러면은 F의 이 자리에 gx를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자, 그러면은 그럼 f에다가 x 자리에 얘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에 집어넣으면 2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6x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3이 되나요? 따라서 f.g의 x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자, 보니까 G.F랑 F.G가 같나요? 다르나요? 얘와 얘.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성질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 F.G와 G.F는 다르다라는 기본적인 성질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오늘 배운 합성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뭐가 있냐? 금방 증명했던 겁니다. F.G와 G.F는 서로 다르다. 무조건 같다라고 할 수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F.G.H 이렇게 세 개의 함수를 합성할 수도 있어요.
그럼 f.g.h 할 때 먼저 f.g를 먼저 합성하고 난 다음에 h랑 합성하는 것과 뒤에 거 g.f를 먼저 합성하고 난 다음에 f를 합성하는 것 두 개는 서로 같습니다. 즉 뭘 먼저 묶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합성함수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라고 했던지 기억나요? 그렇죠.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뭘 먼저 계산했느냐는 중요하진 않은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순서만 똑같으면 뭘 먼저 계산하느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순서만 똑같으면 돼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f.i랑 i.f랑은 그냥 f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i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항등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등함수. 기억나죠?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100을 집어넣으면 100이 나오는 그런 함수. 그러니까 뭐예요? 대표적인 게 y는 x죠, 그냥. y는 x라는 항등함수죠. 항등함수랑 합성을 하게 되면은 보시면 원래는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면서요. 근데 얘는 어때요? 성립하죠. 성립하거니와 어떻게 돼? 이건 없어져 버려 그냥. 그래서 어떤 함수든지 간에 항등함수랑 합성을 하게 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나와 버려요. 자,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 증명해 볼까요? 네, 증명해 보죠. 이런 거죠. 왜냐하면, 자, 이 표시는 왜냐하면 말이에요. 자, 만약에 f.i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f.i에 x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뭐랑 똑같아요? f의 ix랑 똑같죠. 자, ix 아까 무슨 함수라고요? 항등함수기 때문에 x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그냥 x가 톡 튀어나오겠죠. 즉 f의 x겠죠. 그 다음에 i.f 생각해봐요. 자, 그럼 이것도 i.f의 x 요거 얘기한 거니까 i의 fx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등함수는 a를 집어넣으면 a, 100을 집어넣으면 100. 여기서 fx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fx가 나오겠죠. 두 개가 똑같죠? 뭘로 똑같아요? 원래 자기 자신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등함수에는 어떤 함수를 합성하든지 그냥 그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온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합성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하는 것이라 그랬고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다? g.f로 표현한다. 다만 순서는 반대로 간다. g.f는 뒤에 거 먼저 계산을 한다. 그리고 이때 정의역은 제일 앞에 있는 집합, 공역은 제일 뒤에 있는 집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역은 마찬가지 공역 안에서 선택받은 애들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합성함수 성질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고요.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어떤 함수든 간에 항등함수랑 합성을 하게 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